청소부가 통역이라니 말도 안 되는군. 좋아. 해낼 수 있다면 급여를 3배로 주지. 줄리안 스털링 CEO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사원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청소부가 정말로 나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서윤은 묵묵히 바닥을 닦던 손길을 멈췄습니다. 25의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없는 사람처럼 지내왔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과 출신의 6개 국어가 가능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알 턱이 없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다급한 아랍어를 듣자마자 서윤은 자신의 인생이 뒤바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말이죠. 2021년 가을 로스앤젤레스의 낡은 아파트에서 이서윤은 UCLA 졸업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경영학 우등 졸업.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은 투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서윤아, 축하한다. 아버지 이상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58의 아버지는 한국에선 고교 교사였으나 도미 후엔 택시를 몰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투박한 손이 증명하듯 그 시간이 고단했다는 걸 서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우리 딸, 이제 번듯한 회사에 다니겠네. 어머니 김숙자가 조그만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55의 어머니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셨어요. 오전엔 마트, 오후엔 청소, 저녁엔 식당 일까지. 하지만 딸의 졸업식 날만큼은 만사를 제쳐두고 케이크를 마련하셨죠.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셨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6개 국어 능력에 성적 또한 최상위권이었으니까요. 거대 다국적 기업 인턴십 수료에 추천서까지 완벽했죠. 그러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 이서윤 씨, 경력이 좀 아쉽네요. 영어 실력은 좋지만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면 면접관들의 반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서윤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이 평가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이름값과 외모였다는 사실을요. 1달, 2달. 원서를 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희망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게 피부로 느껴졌죠. 그해 겨울, 더 가혹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아빠, 서윤이 귀가했을 때 아버지는 소파에 쓰러져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안색은 백지장 같았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로가 쌓여서 그래. 하지만 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은 전혀 괜찮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향했을 때 내려진 진단명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관상동맥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이 시급했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죠. 보험 적용은 전체 병원비의 60%까지만 가능합니다. 의사의 통보에 서윤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은 40%만 계산해도 15만 달러. 그들 가족에겐 닿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아야 했고 어머니 홀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서윤은 구직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급했으니까요. 식당, 마트,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습니다. 몇 달 뒤 서윤은 졸업장을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아닌 절망만이 가득 차 있었죠. 이력서의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재취업의 문은 좁아졌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공백에 대해 추궁했고 서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 간병을 했다고 하면 헌신적이라 평가할까요? 아니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볼까요? 늦은 밤 귀가에 거울 속 지친 자신을 마주할 때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연 이게 꿈꾸던 미래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버지 약값만 매달 $800. 어머니가 아무리 애써도 생활비와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불가능했죠. 신문 구인란을 훑던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공고가 있었습니다. 미래 이노베이션 야간, 미화원 모집, 시급 $18, 주 5일 8시간 근무 시 월 이 $880였죠.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명문대 졸업생이 청소부라니. 허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래 이노베이션의 로비는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 벽, 그리고 천장까지 뻗은 초대형 스크린까지. 서유는 구겨진 이력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타 지원자들과 달리 홀로 대졸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죠. 이서윤 씨, 들어오세요. 인사 담당자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UCLA 국제경영학과 출신이군요. 어째서 이런 일을 하려는 거죠? 서유는 미리 생각해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며칠 뒤 서윤에게 합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출근일 새벽 4시에 빌딩은 적막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의외게도 CEO 줄리안 스털링이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예리한 눈초리로 신입 청소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새로 온 청소부인가 보군. 서윤은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죠.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스털링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서윤의 영어 발음이 유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내 시큰둥한 표정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고해요. 그 짧은 말 속에는 무수한 멸시와 선입견이 섞여 있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첫 근무를 끝내고 귀가한 서유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끝엔 고무장갑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바닥을 문지르느라 상처가 나 있었죠. 그러나 주머니에 든 $144를 쥐어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서라면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직이 말했죠. 버티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서유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생활이 3년이나 이어질 줄은, 그리고 3년 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순간이 도래한다는 사실을요.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서유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기상시간을 기억하는 탓이었죠.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의 냉기조차 이젠 익숙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에서 조용히 채비하는 사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약을 드셔도 좀처럼 차도가 없는 그 소리가 말이죠. 서유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습니다. 청소 유니폼은 이제 제 옷처럼 편안했죠. 3년 내내 입어 천은 조금 해졌지만 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승객들은 마치 딴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은 커피를 들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유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죠. 또래 여성들이 화장품이나 승진을 주제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유는 가방 안에 청소 도구들이 달그락거릴까봐 조심스레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싶다가도 냉혹한 현실이 금세 덮쳐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어머니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새벽 4시 30분 미래 이노베이션 빌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원 전용 출입구로 들어서자 경비원 아서가 손을 흔들어 반겨주었죠. 60대인 그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하구나, 서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서는 서윤이 대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사실을 남들에게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하 1층 비품실에서 서윤은 동료 소피아와 마주쳤습니다. 소피아는 45세의 멕시코 출신 여성으로 홀로 세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었죠. 영어는 서툴러도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 서윤. 아버지는 좀 어떠니? 소피아 특유의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다정한 목소리였죠. 소피아는 늘 스페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서윤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는 걸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거든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서윤 역시 유창한 스페인어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챙기며 구역을 나눴습니다. 서윤은 15층에서 20층, 소피아는 10층에서 14층을 맡기로 했죠.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서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곳은 중간 관리자들이 근무하는 층이었어요. 아직은 텅 비어 고요했지만 곧 사람들로 북적일 터였습니다. 서윤은 진공청소기를 돌리며 카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도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어젯밤 뉴스에서 본 국제 경제 분석이 대학 시절 배웠던 이론들을 상기시켰기 때문이죠. 허나 그 지식들은 이제 머릿속에서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어가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했습니다. 서윤이 화장실을 닦고 있을 때 밖에서 두 여직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어제 프레젠테이션 반응 어땠어? 스털링 CEO가 또 깐깐하게 굴더라고. 시장 분석이 미흡하다나 뭐라나. 그래도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한 건데 말이야. 서윤의 손길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 주제라면 자신이 훨씬 더 예리하게 분석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그녀는 고작 화장지를 채워 넣는 청소부 신세였습니다. 두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왔을 때 서윤은 마치 투명 인간이나 가구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서윤이 그곳에 없는 양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찾아오면 서윤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구내식당 구석진 자리에서 도시락을 비우며 그녀는 주변 직원들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죠. 그들이 나누는 이야깃거리는 다채로웠습니다. 사내 규정이나 신규 프로젝트, 승진에 관한 소문들. 그 중에서도 해외 사업부 직원들이 나누는 말들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끙끙대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은 서윤이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묵묵히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설 자격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간혹 복도에서 스털링과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서윤을 의식조차 하지 못했죠. 허나 몇 차례 스쳐 지나가면서 스털링은 이 미화원이 여느 직원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복도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스털링이 중요한 통화를 하며 지나쳐 갔습니다. 네, 유럽 시장 상황이 난해하다는 건 압니다만 스털링의 영어 구사에는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글로벌 비즈니스 용어에 익숙지 않은 티가 역력했죠. 서윤은 마음속으로 적확한 표현을 되뇌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스털링이 사라진 뒤 서윤은 다시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귀가할 때면 서윤은 파김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이곳저곳을 돌며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몸 상태가 나쁜 날이면 온종일 자리에 누워 계셨죠. 오늘 하루는 어땠니? 어머니가 물어오셨습니다. 그냥 늘 똑같았어요. 서윤은 구체적인 얘기는 삼갔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서였죠. 대신 아버지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약 드시고 조금 차도가 있으신 것 같아. 그나저나 서윤아. 어머니의 목소리엔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너무 몸 혹사하지 마라. 너마저 쓰러지면 우린 어떡하니?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라는 중압감이 어깨를 짓눌러 왔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서윤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중고로 장만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강의를 수강했죠. 국제경영어학, 시장 분석 등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꾸준히 매진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귓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들을 되짚으며 더 나은 솔루션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만약 내가 저 프로젝트 책임자라면 저 난관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텐데. 허나 그런 상상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어요. 서유는 그저 몽상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지난 3년이란 세월 동안 서유는 수없는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간간히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이력서상의 3년 공백기를 해명하기가 난감했죠. 면접장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 면접관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 거울을 마주하고 눈물을 쏟기도 했어요. UCLA 졸업장이 다 무슨 소용인지, 내 꿈이 과연 실현될 수나 있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귀가해서 아버지의 혈색이 좋아진 걸 보면 다시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봄,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중동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복도를 오가는 대화들은 점차 긴박해졌고 스털링 또한 평소보다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서유는 청소 중에도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아랍어 통역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둥. 문화적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둥.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스털링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복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아랍어였습니다. 서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구사 가능한 6개 국어 중 하나인 아랍어. 혹시 내게도 기회가 찾아올까? 하지만 그런 기대를 품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자신은 그저 미화원일 뿐이라며 마음을 다잡았죠. 허나 서유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기회가 운명처럼 찾아오리라는 것을요.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유는 여느 때처럼 19층 대회의실을 청소 중이었습니다. 대형 테이블을 닦아내며 창밖으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도심을 응시했죠.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털링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죠. 젠장, 왜 하필 오늘이야? 서유는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었어요. 스털링이 회의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안색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서윤 씨. 아니, 청소는 나중에 하고 일단 자리를 좀 비켜줘요. 하지만 서윤이 나가려는 찰나 스털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엔 알파에드 CEO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스털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만 하는데 통역사가 갑자기 펑크를 냈어. 3개월을 공들인 중동 최대 석유 기업과의 계약이 걸린 중차대한 화상회의였죠. 받아야 해. 스털링의 독백 같은 중얼거림에서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스털링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알파에드 회장님. 허나 수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건 속사포 같은 아랍어였습니다. 스털링의 표정이 점차 흑빛으로 굳어갔죠. 서유는 문가에 멈춰서서 그 아랍어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파에드 회장이 쏟아내는 내용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이해됐죠. 계약서 조항 중 제사항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금일 14시까지 확답을 주시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파트너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소. 서윤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건이 성사되지 못하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임이 분명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통역을 위해 속도를 조금만 늦춰주시겠습니까? 줄리안 스털링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허나 수화기 너머의 셰이크 알파에드 회장은 아랍어로 더 속사포처럼 쏟아냈죠. 줄리안 스털링은 폰을 쥐고 복도로 나갔고 직원 몇몇이 그 광경을 주시했습니다. 누구 아랍어 가능한 인원 없나? 마케팅 팀장이 난색을 표했죠. 통역 담당자에게 연락해봤지만 금일 오후 늦게나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후면 늦어. 줄리안 스털링의 고함이 복도를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이서윤에게 꽂혔습니다. 평상시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궁지에 몰리면 엉뚱한 발상을 하기 마련이죠. 줄리안 스털링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깐, 혹시 알 수도 있잖아. 줄리안 스털링이 이서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위 직원들도 의아한 눈빛을 보냈죠. 이서윤 씨, 혹시 아랍어 구사 가능합니까? 돌발 질문에 이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았죠. 그게. 서윤이 머뭇거리자 줄리안 스털링의 표정에 비웃음이 서렸습니다.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군. 줄리안 스털링이 호탕하게 웃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느새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구경 중이었죠. 청소부 주제의 통역이라니. 그 한마디에 이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치심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해보시지. 줄리안 스털링의 어조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못할 거라는 비아냥 섞인 확신이었죠. 좋아. 만약 성공한다면 줄리안 스털링이 좌중을 둘러보며 선언했습니다. 급여를 3배로 인상해주겠네. 복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직원들은 줄리안 스털링의 제안에 술렁였지만 이서윤에게는 그 소음마저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뇌리에는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UCLA 학위, 부친의 수술비, 모친의 지친 기색, 매일 새벽 사실을 알리는 알람 소리까지,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셰이크 알파예드 회장의 아랍어. 이서윤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게 찾아온 기회일까? 아니면 더 큰 굴욕의 서막일까? 어떻게 할 텐가? 시도라도 해볼 건가? 줄리안 스털링의 빈정거리는 목소리가 이서윤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줄리안 스털링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죠. 이 청소부가 아랍어를 할 리 만무하다는 확신, 그리고 곧 자신의 우월감을 재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말입니다. 허나 이서윤의 눈동자엔 다른 불꽃이 일었습니다. 3년간 억눌러온 서름, 감춰왔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서윤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떨림도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었죠. 줄리안 스털링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마치 장난감을 툭 던져주듯 성의 없는 태도로요. 이서윤이 수화기를 받아든 순간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이크 알파에드 회장님. 금일 미라이 이노베이션의 통역을 맡게 된 이서윤입니다. 유창한 아랍어 인사가 이서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셰이크 알파예드 회장의 놀란 음성이 들려왔죠. 오, 아랍어를 이토록 유창하게 구사하시다니 반갑습니다. 이서윤의 등 뒤로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줄리안 스털링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였죠. 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계약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은 셰이크 알파예드 회장의 발언을 줄리안 스털링에게 완벽히 통역했습니다.
단순 번역을 넘어 중동 비즈니스의 문화적 맥락까지 짚어냈죠. 회장님께서는 단순한 단가 조정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호 존중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줄리안 스털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청소부가, 아니 이서윤이 전달하는 내용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서윤은 이제 단순 통역,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본사는 중동 지역을 단순 판매처가 아닌 장기적 문화 교류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셰이크 알파에드 회장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재고해 볼 수 있겠군요. 이서윤은 줄리안 스털링에게 요점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의 요구사항은 3% 내고가 아니라 향후 5년간의 독점 공급권에 대한 확약입니다. 30분간의 협상 끝에 불가능해 보였던 딜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럼 내일 14시에 정식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죠. 이서윤 통역관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겠소. 셰이크 알파에드 회장의 마지막 멘트에 이서윤의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통화가 종료된 후 복도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스털링은 넋을 잃고 서 있었어요. 방금 벌어진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죠. 3년 동안 자기 방을 청소해 오던 그 여직원이 자신을 능가하는 협상력을 보여준 셈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할 말을 잃긴 마찬가지였어요. 누군가 조심스레 박수를 치자 이내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죠. 서윤은 스털링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계약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윤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약속대로 급여 인상 부탁드릴게요. 그날 밤 귀가한 서윤은 거울 앞에 섰어요. 여전히 같은 청소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기분은 사뭇 달랐죠. 3년 만에 비로소 자신이 진짜 이서윤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스털링이 보낸 메시지였죠. 내일 아침 9시까지 내 방으로 오세요. 향후 업무와 관련해 논의할 게 있습니다. 서윤은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말로 진짜 시작이었죠. 3년 동안 갈망했던 기회가 드디어 코앞에 다가왔어요. 허나 서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회가 아닌 앞으로 닥칠 더 거대한 시련의 서막이라는 사실을요. 이튿날 오전 9시 서윤은 스털링의 집무실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기 전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거든요. 어제 일이 혹시 꿈은 아니었는지 자꾸만 의구심이 들었죠. 허나 스털링에게서 받은 문자는 현실이었어요. 이제 정말 무언가 바뀔 수 있을까요? 들어와요. 스털링의 목소리엔 어제와는 다른 냉랭함이 서려 있었어요. 스털링의 집무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서윤은 3년 내내 이곳을 청소해왔지만 손님 자격으로 앉은 건 처음이었어요. 가죽 소파에 앉으니 온몸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어제는 좀 놀랐소. 스털링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서윤에게는 차 한 잔 권하지 않았죠. UCLA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여태껏 숨기고 있었나요? 서윤은 목이 살짝 메어왔어요. 말할 기회도 없었고 굳이 필요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필요치 않다라. 스털링의 눈매가 매서워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회를 드리죠. 스털링이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들었어요. 72시간 내에 이 5개국 시장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오세요. 독일, 프랑스, 일본, 브라질, 호주의 IT 서비스 시장 동향과 우리 회사의 진출 로드맵을 포함해서요.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72시간이라니. 보통 이런 리포트는 팀 프로젝트로 최소 2주는 소요되는 분량이었거든요. 저 혼자 말인가요? 어제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던데요. 스털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참고할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스털링이 가리킨 건 고작 몇 장의 기초 데이터뿐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5개국을 분석하라니. 말도 안 되는 처사였죠. 아, 그리고 청소 업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3배로 인상해 드리기로 했으니 밥값은 하셔야죠. 서유는 가슴이 턱 막혀 왔어요. 결국 제 발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 속셈이었군요. 만약 이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제 일은 그저 운이 좋았던 걸로 치고 원래 위치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스털링의 의도는 명확했어요. 포기하든가 아니면 실력을 입증하든가. 서유는 파일을 훑어봤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과 IT의 결합, 프랑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책, 일본의 고령화 사회와 테크 솔루션. 국가별로 판이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었죠. 72시간, 그 시간 안에 청소까지 병행하며 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스털링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이번엔 서윤이 포기할 거라는 확신 말이죠.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10시 서윤은 집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부모님은 이미 잠드셨고 오직 조그만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이 얼굴을 푸르스름하게 물들였어요. 우선 독일부터 공략했습니다. 독일어로 작성된 정부 보고서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죠. 다행히 독일어 구사가 가능해서 원문 자료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한 국가를 분석하는 데만 꼬박 5시간이 소요됐거든요. 이튿날 서유는 새벽 4시에 출근해 청소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분석 작업에 착수했어요. 회사 휴게실 구석에 노트북을 펴놓고 프랑스 시장을 파고들었죠. 점심시간엔 도서관으로 달려가 추가 자료를 수집했어요. 소피아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서윤아, 괜찮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좀 바쁜 일이 있어서요. 서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죠. 둘째 날 밤, 서윤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었어요. 일본 시장을 분석하던 중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졌죠. 눈이 너무 시렸거든요. 손목은 욱신거리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서유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중얼거렸어요.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살며시 다가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고 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우리 딸. 그 한마디에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지막 날 서윤은 거의 탈진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브라질 및 호주 시장 분석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 원문과 영문 자료를 교차 검토하며 핵심적인 데이터를 추려냈죠. 오후 6시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뿐이었지만 아직 결론 파트와 당사의 진출 전략을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이서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누볐습니다.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지식과 열정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오후 7시 55분. 이서윤은 마지막 문장을 매듭지었어요. 총 6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국가별 시장 현황, 경쟁사 분석, 당사의 강점, 진출 전략, 예상 수익까지 담은 완벽한 결과물이었죠. 프린터에서 출력되는 보고서를 보며 이서윤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냈다는 사실이 말이죠. 하지만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고작 4시간밖에 눈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오후 8시 정각, 이서윤은 스털링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스털링은 퇴근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서윤이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고서 완성했습니다. 이서윤이 두툼한 파일을 스털링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스털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명 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다 해냈단 말입니까? 스털링이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을 넘길 때부터 그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스털링은 20분 동안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독일 시장의 인더스트리 4 트렌드 분석, 프랑스의 디지털 2025 전략과의 연계 방안, 일본의 소사이어티 5 비전에 맞춘 접근법까지 각국의 최신 정책과 시장 동향이 완벽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스털링조차 모르고 있던 세부 정보들까지 담겨 있었죠. 이걸 정말 혼자서 72시간 만에. 스털링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업무도 빠뜨리지 않고 수행했습니다. 이서윤의 당당한 답변에 스털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리 기획팀이 한 달 동안 매달려야 나올 수준입니다. 스털링이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가 기대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퀄리티였거든요. 특히 브라질 시장의 핀테크 연계 전략은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부분이네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그럼 급여 인상 계약서는 내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스털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윤은 귀가하여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어요.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스털링이 이렇게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거든요.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소피아에게서 온 문자였죠. 이서윤, 오늘 정말 대단했어. 모든 직원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서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지 않게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큰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일주일 후, 이서윤은 새로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스털링이 약속대로 급여를 3배로 인상해 주었고, 작은 사무실 공간도 배정해 줬죠. 아직은 특별 어시스턴트라는 애매한 직책이었지만, 청소 유니폼 대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계약이 취소됐다고 스털링의 고함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어요. 이서윤도 급히 스털링의 집무실로 향했죠. 스털링의 방에는 이미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토 상무가 갑자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우리가 일본 비즈니스 관습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서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과의 계약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중대한 딜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업팀 부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지난주 화상회의에서 선물 교환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 후 뒤풀이 자리도 정중히 사양했거든요. 그게 무례하다고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이서윤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 비즈니스에서 기프트 교환과 노미카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신뢰 구축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의 일부 조항도 너무 직설적이었다고 하네요. 사토 상무가 내일 오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스털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에 막대한 타격이었죠. 혹시 이서윤 씨가 일본어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시선이 이서윤에게 향했어요.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일본 문화나 비즈니스 관습도 아시나요? 이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학 시절 1년간 도쿄에서 교환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이서윤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먼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해요.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사토 상무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멘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내일 화상회의에서 정중한 일본어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일본 담당 직원을 두어 문화적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스털링이 서윤을 응시했습니다. 일본 쪽 담당을 자네가 맡아보는 건 어때? 서윤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단순 통역을 넘어 실무 책임자가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말입니까? 지금으로선 자네가 적임자야. 해낼 수 있겠나? 서윤은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사토 상무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이력과 취미, 가족관계, 심지어 선호하는 식단까지 꼼꼼히 챙겼죠.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사적인 유대감이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사 제품들을 일본 시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포인트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죠. 새벽 3시가 넘도록 준비가 이어졌지만 서윤은 벅차오르는 기분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오후 2시 중대한 화상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화면 속 사토 상무는 60대 특유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양옆에는 수행 직원 2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서윤은 정중한 일본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토 상무님,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윤입니다. 사토 상무의 표정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선 지난번 미팅에서 결례를 범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서윤은 화상 연결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완벽한 일본식 인사였죠. 저희가 일본 고유의 비즈니스 예절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저희가 부족했던 탓입니다. 사토 상무의 굳은 표정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무님께서 제안하신 선물 교환과 친목의 자리를 거절했던 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상무님께서는 도쿄대 출신이시고 젊은 시절 검도에 매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토 상무는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서윤이 자신에 대해 그토록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검도 정신에서는 예의를 으뜸으로 친다고 하죠. 저희가 그 예의를 갖추지 못해 상무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듯합니다. 아닙니다. 이서윤 씨,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는 당신의 진심이 전해지는군요. 사토 상무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일본 시장 전담으로서 상무님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서윤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매월 정기 화상회의를 통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인 교류도 병행하는 건 어떨까요? 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사토 상무가 부하 직원들과 조용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상무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 오시게 되면 정통 일식으로 환영 만찬을 대접하겠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회의가 끝날 무렵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 당신과의 파트너십이 기대되는군요. 사토 상무가 미소를 머금으며 덧붙였습니다. 계약건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입니다. 화상회의가 종료되자 회의실 안에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또다시 불가능해 보이던 미션을 완수한 것이었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서윤은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기품 있는 여성으로 서윤과는 초면이었죠. 반가워요. 엘리노어 스털링이에요. 서윤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스털링의 아내였으니까요. 아, 안녕하세요. 이서윤입니다. 오늘 회의 잘 지켜봤어요.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엘리노어의 눈빛은 호기심과 흥미로 반짝이고 있었죠.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들었어요. 아랍어 통역도 그렇고 오늘 일본어 실력도 정말 대단하더군요. 서유는 다소 긴장했습니다. 스털링의 부인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남편이 당신에게 어떤 업무들을 맡기는지도 들었고요. 엘리노어의 목소리엔 묘한 뼈가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될 때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노어 스털링. 이 여성이 앞으로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지 서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또 다른 변화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어진 월요일 아침, 회사에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서유는 일찍 출근해 일본 시장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는데 갑자기 스털링의 집무실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복도로 나가보니 직원들이 웅성대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게 분명했죠. 마케팅 팀장이 사색이 되어 지나가는 걸 보고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경쟁사 쪽으로 우리 신제품 정보가 새어나갔어요. 6개월을 공들인 프로젝트가. 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전 직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스털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그의 옆에는 엘리노어도 배석해 있었습니다. 어제 JS 그룹에서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스털링이 프로젝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미래 이노베이션의 신제품과 판박이인 제품이 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기밀 사항을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지난주 행적을 되짚어 보죠. 엘리노어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프로젝트 파일에 손을 댔는지, 외부와 접촉한 사람은 없는지 말이에요. 서유는 지난 며칠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신 역시 일본 계약건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에 접속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의심을 사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젯밤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새벽 2시쯤 15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유는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어떻게 꼬리를 잡지? 그때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복도에서 우연히 들었던 낯선 통화 목소리였죠. 누군가 스페인어로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직원의 인사 기록에는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점심시간 서윤은 15층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키운 눈썰미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좌석 배치와 평소와 달라진 점들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책상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개발팀 세바스찬 손의 자리, 휴지통에 찢겨진 메모 조각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서유는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레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았습니다. 제품 사양서, 내일 전달, 스페인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는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세바스찬 손이 퇴근한 뒤 그의 책상 주변을 면밀히 살폈죠. 물론 불법적인 행위 없이 눈으로만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휴지통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포르투갈어였습니다. JS 그룹, 착수금 5만 달러. 서윤의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세바스찬 손이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이용해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서윤은 스털링과 엘리노어에게 조심스레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가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정황이죠? 엘리노어가 흥미롭다는 듯 물었습니다. 세바스찬 손이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외국어로 누군가와 접촉 중인 것 같습니다. 찢어진 메모에서
경쟁사 이름도 발견했고요. 스털링과 엘리노어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덫을 놓아볼까요? 엘리노어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제품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서윤이 여러 언어로 번역해 각기 다른 직원들에게 배포했죠. 세바스찬 손에게는 스페인어 버전을 건넸습니다. 이건 1급 기밀이니 절대 외부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스털링이 일부러 힘주어 말했습니다. 서윤은 며칠간 세바스찬 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가 언제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떤 통신 수단을 쓰는지 말이죠. 4일 후 서윤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경쟁사인 JS그룹에서 기습 발표한 신제품이 바로 세바스찬 손에게만 흘린 가짜 정보와 일치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서윤은 세바스찬 손이 퇴근길 주차장에서 누군가와 스페인어로 통화하는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네, 자료 넘겼습니다. 약속한 잔금은 언제 입금됩니까? 서윤은 숨죽여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세바스찬 손 씨가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한 것이 확실합니다. 서윤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웠습니다. 복원된 메모, 통화 녹취 영상, 그리고 미끼 정보 유출 정황까지. 세바스찬 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맞습니다. 함정이었죠. 그리고 당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스털링이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결국 세바스찬 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경쟁사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죠. 지난 3개월간 15만 달러를 대가로 정보를 넘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즉시 해고 조치하고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노어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서윤 씨, 좌중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큰 공을 세우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스털링이 서윤을 따로 호출했습니다. 서윤 씨의 예리한 관찰력과 언어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사건은 미궁에 빠졌을 겁니다.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글로벌 사업팀 팀장으로 승진하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인가요? 당신은 이미 자격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더 큰 날개를 펼칠 때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엘리노어가 서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오붓한 시간을 가졌죠. 서윤 씨, 솔직히 털어놓을게요. 제가 당신을 눈여겨본 건 단순히 업무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엘리노어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 회사엔 아직 해결해야 할 더 거대한 과제들이 남아있거든요. 또한 서윤 씨 같은 인재가 절실해요. 무슨 문제냐고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죠. 다만 당신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은 국제사업팀장으로 정식 발령받았어요. 이제 그녀에겐 개인 집무실과 3명의 팀원이 생겼죠. 급여도 인상되었고 사내 입지도 180도 변했어요. 거울을 보니 반년 전 청소부 서윤과는 딴판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죠. 하지만 서윤은 직감했어요. 이제야말로 본 게임의 막이 올랐다는 것을요. 엘리노어가 넌지시 비춘 거대한 문제들의 실체와 그 안에서 자신의 소임이 무엇일지 모든 해답이 곧 드러날 터였죠. 발령 첫날 서윤은 자신의 새 집무실에 머물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전경이 새롭게 다가왔죠. 반년 전만 해도 건물 지하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던 그녀가 이젠 17층에서 도시를 조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책상 위엔 국제사업팀장 이서윤이라 새겨진 명패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선명했죠. 정말 꿈이 아니네. 서윤은 나직이 읊조렸어요. 오전 10시 서윤은 첫 팀 회의를 주재했어요. 3명의 팀원이 그녀를 마주 보고 있었죠. 마케팅 전문가 클레어, 기술 분석가 다니엘, 그리고 영업 담당 루카스였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팀을 맡게 된 이서윤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어요. 리더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죠.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배우며 커나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게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클레어가 손을 들었어요. 서윤 팀장님, 향후 우리 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서윤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죠. 단지 계약 성사만을 쫓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고 싶어요. 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였죠.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어 타국 기업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지역별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는 건 어떨까요? 훌륭한 제안이에요. 우리 회사가 진출할 각 지역의 문화와 상관습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핵심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서윤의 팀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독일 자동차 기업과의 협상이 순항했고 브라질 정부 프로젝트 입찰 기회도 따냈죠. 스털링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 팀의 실적이 금번 분기 매출의 40%에 달합니다. 이사회에서 스털링이 보고하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허나 서윤은 왠지 모를 찜찜함을 느꼈죠. 스털링의 표정 뒤에 숨겨진 불편한 기색을 읽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부모님과 식사하며 새로운 구상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아빠, 저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흥미롭게 물으셨죠. 무슨 일이길래?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처지에 놓인 이민자 가정들을 돕는 곳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딸이 이젠 남을 도울 생각까지 다 하는구나. 언어, 교육과 취업 알선을 지원해 주려고요. 재능은 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요. 이튿날 서유는 엘리노어와 점심을 함께 했어요. 재단 설립이라니 정말 멋진 구상이네요. 엘리노어가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죠. 제 사비로 초기 자금을 보태고 싶어요. 10만 달러 정도면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세요? 너무 큰 액수인데요. 서윤 씨, 당신은 이미 우리 회사에 그보다 훨씬 막대한 가치를 안겨줬어요. 게다가 이 재단은 회사의 CSR 활동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기이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어요. 서윤이 공들인 독일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죠. 백업 본마저 깨져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저장했는데. 클레어가 근심스레 말했죠. 설마 누군가 고의로. 서윤도 의심이 갔지만 물증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엔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어요. 브라질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화상회의 도중 인터넷이 먹통이 된 거예요. IT팀에선 원인 불명이라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기술적인 결함이. 서윤은 브라질 고객에게 사과하며 회의를 미뤄야만 했어요. 헌데 묘한 건 타 부서 인터넷은 멀쩡했다는 점이었어요. 오직 서윤네 팀만 불통이었죠. 루카스가 은밀히 서윤에게 귀띔했어요. 팀장님, 혹시 스털링이 우릴 견제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우리 실적이 너무 좋은데다. 팀장님 승진이 파격적이었잖아요. 서윤은 그 가능성을 곱씹어 봤어요. 스털링이 자신의 성장을 탐탁지 않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스털링이 직접 움직였어요. 서윤 씨, 잠시 내 방으로 좀 오시죠. 스털링의 집무실엔 정막 속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재단 설립건을 전해 들었는데 회사 일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우려되는군요. 업무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하지만 국제사업팀장 자리는 24시간 책임이 따르는 위치입니다. 스털링의 어조엔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최근 팀 실적이 좋긴 하나 아직 검증 단계는 아닙니다.
스털링이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덧붙였어요. 시장 판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니까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서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확실한 경고였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유는 침착하게 응수했어요. 그러나 내심 스털링이 꿍꿍이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날 밤 서유는 엘리노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엘리노어 씨,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어두워요. 서유는 스털링과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예상대로군요. 엘리노어는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말했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서윤 씨. 이튿날 엘리노어와 서윤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줄리아는 당신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여겨요. 엘리노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전 그저 맡은 바를 다할 뿐인데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당신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요. 엘리노어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서윤 씨, 결단을 내려야 해요. 포기하든가 아니면 끝장을 보든가. 그날 밤 서윤은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죠. 반년 전엔 상상조차 못했던 광경이었어요. 허나 이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죠. 현실에 안주하며 스털링의 압박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소신대로 나아갈 것인가? 서유는 서랍 속에서 재단 기획안을 꺼내 들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오랜 꿈이 서린 서류였죠.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서유는 나직이 뇌까렸어요. 본격적인 전쟁이 예고되었지만 물러설 순 없었죠. 그녀를 믿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엘리노어가 서윤을 자택으로 초대했어요. 스털링의 저택은 베벌리 hils에 자리한 웅장한 대저택이었죠. 서윤은 그 압도적인 규모에 혀를 내둘렀어요. 이쪽입니다. 엘리노어가 이끈 곳은 저택 뒤편의 아담한 서재였어요. 스털링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엘리노어만의 성역이었죠. 서윤 씨,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야겠군요. 엘리노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줄리안에 관한 겁니다. 사실 제가 당신을 눈여겨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예요. 엘리노어는 금고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추적한 자료입니다. 줄리안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입니까? 가짜 계약, 유령 직원, 해외 비자금,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엘리노어가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은 외부인이니까요. 줄리안의 비리와 무관하고 무엇보다 실력이 뛰어나죠. 엘리노어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저 혼자선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힘들어요. 하지만 당신의 언어 감각과 분석력이라면, 만약 이게 사실이면 회사 전체가 위태로워져요. 서유는 서류를 다시 꼼꼼히 살폈어요. 확실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죠. 도와주시겠어요? 엘리노어가 애타게 물었어요. 서유는 잠시 주저했어요. 이건 단순 업무가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이었으니까요. 만약 스털링에게 들킨다면 우리 둘 다 파멸이겠죠. 허나 방관한다면 더 많은 직원들이 고통받을 게 뻔했어요. 서유는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이튿날부터 서유는 이중 생활에 돌입했어요. 낮엔 평소대로 해외 사업팀 업무를 보고 밤엔 회사의 재무제표를 파헤쳤죠. 엘리노어가 몰래 빼돌린 계약서들은 의문투성이었어요. 실체 없는 해외 법인과의 거래,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수수료, 출처 불명의 현금 인출까지. 상태가 심각하군. 서유는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스털링의 감시망이 좁혀오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 요즘 늦게까지 남으시네요. 스털링이 예고 없이 서윤의 사무실에
들이닥쳤어요. 해외 계약건 검토할 게 많아서요. 서유는 태연하게 대꾸했지만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무리하진 마십시오. 건강 챙기셔야죠. 스털링의 말뼈가 있는 경고였어요. 일주일간의 추적 끝에 서유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어요. 스위스 은행과 오간 이메일들이었죠. 공교롭게도 메일은 독일어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서유는 독일어에 능통했죠. 계좌번호, 매월 5만 달러 송금. 스털링이 차명으로 스위스 계좌를 굴리고 있다는 물증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자금의 출처였죠. 클라이언트들이 낸 계약금 일부가 허위 수수료 명목으로 새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의 손끝이 떨려왔어요. 이건 단순 횡령을 넘어선 조직적 사기극이었으니까요. 이만하면 증거는 차고 넘쳐.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이 늦은 시각에 뭘 하십니까? 스털링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유는 황급히 모니터를 껐지만 스털링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를 보냈죠. 아, 내일 있을 독일 클라이언트 미팅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헌데 화면에 독일어가 보이던데 무슨 내용인지 꽤 흥미롭군요. 줄리안 스털링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객사 측에서 전달한 계약 검토 서류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죠. 서윤 씨. 줄리안 스털링이 서윤의 책상을 짚으며 상체를 숙였어요. 혹시 본업 외에 다른 곳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내 기밀 말입니다. 당신 직급에선 열람해선 안 될 정보들요. 줄리안 스털링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전 제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안심이군요. 하지만 노파심에 하는 말인데 줄리안 스털링이 서윤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어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직원은 가차없이 처단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는 없어요.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 말입니다. 부친께서 투병 중이시라죠. 의료비 지원 같은 혜택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거니까요. 줄리안 스털링의 마지막 말에 서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가족을 볼모로 삼겠다는 뜻이었죠.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아직은 아무 짓도 안 했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할 겁니다. 줄리안 스털링이 문가에서 뒤를 돌아보며 덧붙였어요. 내일부터는 정시 퇴근하세요. 굳이 남아서 야근할 필요 없을 테니. 줄리안 스털링이 사라지자 서유는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손이 심하게 떨려 물잔조차 제대로 갬 수 없었죠. 줄리안 스털링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 명백했어요. 게다가 가족까지 위협했고요. 어떡하지? 서유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조사를 강행하면 가족이 위험해지고 멈추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게 될 터였어요. 그날 밤 서유는 집에서 부모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약기운에 편안히 잠드셨고 어머니는 뜨개질에 열중하고 계셨죠. 이 평화를 깨뜨릴 순 없어. 하지만 동시에 줄리안 스털링의 부정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회사의 동료들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엘리노어 스털링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내일 점심때 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안위를 택할 것인가, 정의를 택할 것인가, 서윤의 운명이 결정되는 찰나였죠. 이튿날 점심, 서윤과 엘리노어 스털링은 회사에서 멀찍이 떨어진 한적한 카페에서 조우했어요. 줄리안 스털링이 눈치챘어요. 어젯밤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하더군요. 서윤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예견된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근접했다는 방증이죠. 엘리노어 스털링이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하지만 제 가족까지 들먹였어요.
아버지의 의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요. 그러니 더욱 서둘러야 해요. 내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엘리노어 스털링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래 이노베이션 본사 최상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었어요. 사회이사 5명, 주요 주주 3명, 그리고 엘리노어 스털링과 줄리안 스털링이 참석했죠. 서윤 역시 특별 증인 자격으로 배석했어요. 줄리안 스털링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갑작스레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양해를 구합니다. 엘리노어 스털링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뗐어요. 오늘 우리 회사에 존립이 걸린 중대 사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내에서 조직적인 횡령과 사기 행각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엘리노어 스털링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줄리안 스털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엘리노어 갑자기 무슨... 줄리안, 조용히 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됐으니까. 엘리노어 스털링이 프로젝터를 작동시키자 화면 가득 증거 자료들이 떠올랐어요. 이서윤 씨, 브리핑 시작하세요. 서윤은 떨리는 가슴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지난 3주에 걸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스위스은행 계좌 내역이 띄워졌어요. 줄리안 스털링 CEO가 개인 명의로 운용 중인 역의 계좌입니다. 지난 2년간 총 240만 달러가 입금되었습니다. 줄리안 스털링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함이야. 어떻게 내 개인 정보를...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서윤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두 번째 화면엔 위조된 계약서들이 나타났죠. 실체 없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17곳과 허위 계약을 맺었습니다.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겁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게다가 이 모든 거래 문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어 일반 직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조작되어 있었죠. 당신이 미처 몰랐던 건 이 직원이 다개국어 능통자라는 사실이겠지만요. 엘리노어 스털링이 줄리안 스털링을 응시하며 덧붙였어요. 세 번째 화면엔 이메일 송수신 내역이 떴어요. 이 독일어 이메일들은 줄리안 스털링 CEO가 스위스 은행 담당자와 직접 주고받은 서신입니다. 서윤이 해당 내용을 번역해 낭독했어요. 금월 입금 확인했습니다. 이 거래는 더 큰 액수가 가능할 듯합니다. 사내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은밀히 진행해 주십시오. 회의실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이건 완벽한 날조야. 줄리안이 고함을 쳤어요. 내 PC를 해킹해서 조작된 자료를 심어 놓은 거야. 엘리노어, 당신 이혼하고 싶어서 이런 쇼를 벌인 거지? 그렇다면 이 영상도 조작일까요? 서윤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스크린에는 줄리안이 스위스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는 CCTV 화면이 떴어요. 지난달 취리 출장 당시 모습입니다. 240만 불 중에서 50만 불을 현찰로 찾으셨더군요. 줄리안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회 이사 한 사람이 차갑게 질문을 던졌어요. 줄리안 대표, 이 상황에 대해 소명할 말씀 있습니까? 그게 줄리안은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이건 단순히 공금 횡령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노어가 덧붙였어요. 클라이언트들이 낸 계약금까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명백한 고객 사기 행위죠. 주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군요. 이사회는 현 시간부로 줄리안 CEO의 해임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8명 전원이 거수했어요. 만장일치 통과였죠. 줄리안 씨, 당신은 즉시 대표직에서 해임됩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에 정식으로 고발 조치할 겁니다. 줄리안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엘리노어가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횡령한 자금 전액을 즉각 반환해야 하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갈 겁니다. 자진해서 내놓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총동원해서라도
받아내겠어요. 줄리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FBI 금융범죄팀에도 이미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임시 대표직은 누가 맡습니까? 사회이사가 질문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엘리노어가 답했죠. 그리고 이서윤 씨를 부사장으로 추천합니다. 좌중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어요. 그녀의 실력과 올바른 윤리의식이 아니었다면 이번 비리를 밝혀내지도 수습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이사들이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윤 씨, 부사장 자리를 수락하시겠습니까?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불과 1년 전 청소부였던 자신이 부사장이 되다니요.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에는 CEO 자리를 넘겨줄 생각이에요. 엘리노어의 폭탄 발언에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요. 당신처럼 회사를 아끼고 직원들을 챙기며 투명하게 경영할 적임자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파하고 줄리안이 짐을 챙겨 나가는 광경을 서윤이 지켜보았어요. 한때 자신을 깔보고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패배자가 되어 떠나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은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줄리안 씨. 서윤이 나직이 불렀어요. 뭡니까? 줄리안이 힘 빠진 목소리로 대꾸했죠. 처음부터 정직하게 행동하셨다면 이런 파국은 없었을 거예요. 이미 늦었어. 줄리안은 그 말을 남기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부모님과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 딸이 부사장이라니.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하셨죠. 그런데 서윤아, 너무 높은 자리에 간 거 아니니?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어머니는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야말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도울 힘이 생겼는걸요. 서윤은 창밖을 응시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새로운 삶이 펼쳐질 터였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예전의 이서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타인을 돕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않은 서윤 말이에요. 2025년 4월 16일 서윤의 운명이 뒤바뀐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서윤은 미라이 인노베이션의 CEO 취임식을 목전에 두고 있었죠. 새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선 자태는 1년 전과 딴판이었어요. 정말 나 맞나?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서윤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에 쥐어진 취임사 원고가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죠. 아래층에선 부모님이 채비를 서두르고 계셨어요. 두 분께도 오늘은 뜻깊은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미라이 이노베이션 본사 대강당은 300여 명의 임직원으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취재진도 대거 몰려왔죠. 미화원에서 CEO가 된 여성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미 전국적인 화제였거든요. 사회는 엘리노어가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진정한 능력과 인품으로 이 자리에 선 이서윤 CEO를 소개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단상에 오르자 객석 맨 앞줄에 부모님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서윤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렸어요. 정확히 1년 전 저는 이 빌딩 지하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이 숙연해졌어요. 그때의 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소피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서윤이 객석의 소피아를 응시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미화팀 매니저로 승진해 있었죠. 당신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어서 경비원 아서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서님, 매일 새벽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 회사는 수익만을 쫓는 곳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고객들에게 믿음을 주며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기회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우리는 입증해냈습니다. 배경이나 출신 성분이 아닌 땀과 실력이 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요. 취임식이 끝난 뒤 서윤은 사내를 천천히 돌아보았어요. 1층 로비 한편에는 특별한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었죠. 액자 속에는 서윤이 입던 낡은 청소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모든 노동에는 존엄이 깃들어 있다는 문구와 나란히 말이죠. 오가는 직원들이 그 앞에 잠시 멈춰서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정말 훌륭한 기획이었네요. 엘리노어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잊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초심과 겸손함을요. 사내 분위기는 이제 180도 바뀌었어요. 미화팀 직원들도 어깨를 펴고 당당히 다녔고 타부서 동료들과도 격에 없이 인사를 주고받았죠. 서윤이 도입한 사내 역량 개발 프로그램 덕에 많은 직원들이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안내 데스크의 제이스는 IT 부서로 옮겼고 구내 식당의 마리아는 재무팀의 일원이 되었죠. 기회가 주어지니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제이슨이 서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어요. 오후가 되어 서윤은 자신이 세운 희망의 다리 재단을 찾았어요. 재단은 현재 LA 내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었죠. 해마다 500명이 넘는 수료생들이 이곳을 통해 새 직장을 얻고 있었어요. 서윤 선생님, 센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대다수가 이민자 가정 출신이었죠. 여러분이 끈기를 잃지 않는다면 기회는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서윤이 학생들을 격려했어요. 제가 바로 그 증거니까요. 저녁 무렵에는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식사를 하며 지난 한 해를 회상했죠. 서윤아, 네가 참으로 대견하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일 자랑스러운 건 내 성공이 아니란다. 그럼 무엇인가요? 네가 변함없는 우리 딸이라는 사실이지. 늘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착한 심성 그대로 말이다.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서윤의 성공담은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어요. 타 기업들도 이른바 서윤 효과라 불리는 혁신에 동참했죠. 사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학가에서는 서윤에게 강연 러브콜을 보냈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어요. 변화의 물결은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지만 마침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서윤이 어느 대학 강단에서 전한 말이에요. 그날 밤 서윤은 다시금 회사 로비에 걸린 청소복 앞에 섰어요. 고마워. 서윤이 나직이 읊조렸어요. 그것은 과거의 자신, 끝내 좌절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였죠. 액자 안에 유니폼을 응시하며 서윤은 지난 1년의 파노라마를 떠올렸어요. 스털링의 비웃음, 72시간의 강행군, 사토 고객과의 위기 및 스파이 사건,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규명해낸 순간까지 모든 일에는 존엄이 있습니다. 액자 하단의 문구를 되뇌며 서윤은 옅은 미소를 머금었어요. 창 너머로는 로스앤젤레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무수히 반짝이는 불빛들, 그 하나하나의 빛 뒤편에 누군가의 간절한 꿈과 희망이 서려 있을 거라 서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딘가엔 서윤처럼 힘겨운 처지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들이 존재할 테죠. 서윤의 온기 어린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어떤 고난 속에 있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의 그 빛과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세요. 언젠가는 분명 여러분의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서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무척 궁금하답니다. 댁내의 따스한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